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주변에서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정작 본인은 이게 무슨 문제냐라는 아나무인식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정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오늘 출근길에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데드크로스를 보인다, 인사 문제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기자의 물음에 대선 때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고 별로 의미 없는 것이다.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이니까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이 정도면 심각합니다. 정치인들의 국민팔이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대선 때 지지율과 본인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같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자신에 대해서 야, 국민들이 너 일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고 있는데 그런 국민들의 평가 의미가 없답니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은 어디가 모자르거나 부족하지 않는 이상 나올 수 없는 답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툭하면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는 소리를 잘하는데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보고 간다는 것일까요?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지지자들만 보고 가겠다, 뭐 그런 뜻인 듯 합니다. 보통 일 아니죠. 윤석열의 이 같은 답변에 대해서 황교익 씨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산다. 심지어 도둑놈과 사기꾼에게 물어보아도 누군가를 위하여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정치인도 똑같다. 모든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일을 한다고 말을 한다. 그렇게 한 일이 잘 됐으면 지지율이 높고 잘못되었으면 지지율이 낮은 것이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낮은 것은 윤석열이 국민을 위해 한 일이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국민이 평가했다는 뜻이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의미가 없다고 독재하냐? 대통령에 이렇게 분별이 없어서야 라고 말하며 후려쳤습니다. 분별 정도만 없는 것이 아니라 인식 자체가 일반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빈 모니터 쳐다보면서 일하는 척하고 대선 기간에도 뭐 일하는 것 마냥 백지종이장 들고 무슨 서류를 검토하는 것 마냥 생쇼를 하고 있었던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나토 회의에 참석해서도 빈 종이 들고 공부하는 쇼를 하질 않나. 도대체 왜 이런 보여주기식 생쇼를 벌이는 것일까요? 황교익 씨는 이런 부분을 두고도 참 특이한 사람이다, 흥미롭다라고 우회적으로 조롱하기도 했는데 오죽하면 변희재마저도 대체 쇼 하나도 똑바로 못하는 동네 바보형 수준이라며 모니터에 영자신문이라도 좀 띄워놓고 쇼를 해야지 라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변희재의 말에 100번 공감합니다. 아는 것은 없고 지지율은 떨어지고 뭐 그러니까 뭐라도 하는 것처럼 보여주자라고 쇼를 했는데 이게 딱 걸린 것이죠. 윤석열의 지지율이 폭락하는 이유는 일을 못해서도 못해서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윤석열과 김건희의 이러한 품행 때문입니다. 지난 50일 넘는 시간 동안 저 두 사람이 보여준 것이 국민들 눈에 얼마나 한심해 보였습니까? 그러한 이유가 지지율 하락의 주된 요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오래가진 않을 듯 합니다. 그러나 걱정되는 것은 지지율이 하락하면 또 반전을 노리기 위해 사정의 칼을 뽑아 들고 민주인사들 향해 칼춤을 추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한동훈의 검찰이 칼을 갈고 있다라면 국민들 역시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 군부 독재에 맞서 싸워 이뤄놓았던 이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은 인사청문회도 진행되지 않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논문 사건, 음주운전 사건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제 전국의 초중고에서는 학생들에게 음주운전을 해도 교육부 장관이 될 수 있다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생겼습니다. 현직 교사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승진이 안 되는데 세상에 교육부 장관이 전력이 있다면 교육 현장에서 무슨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정말이지 정상적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대답이 더 가관입니다. 윤석열은
자진 사퇴키를 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거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명직 공무원에게 가장 요구되는 요건이라면 결국 공무원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사람으로 국민의 재산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도덕성 면에서도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 비교가 될 수 없다고 본다라고 입을 털어댔습니다. 정말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이러니까 전부 자신의 지인들과 측근들을 대거 앉힌 겁니다. 본인 수준이 그 모양이면서 툭하면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떠들어댄 겁니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루고 국민의 재산을 책임지는 임명직을 뽑는데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이 도덕성 아닙니까?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것을 그 도둑놈들이 다 빼먹을 수 있기 때문에 도덕성과 청렴성을 따지는 것인데 중요치 않다라고 말하는 윤석열의 수준입니다. 그러니 사기와 횡령 등으로 17년형을 받은 이명박이 가장 쿨했다고 말을 했겠지요. 그리고 여차하면 문재인 정부의 견주어 말하는 이러한 태도, 문 대통령에게 상당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이명박도 5년 내내 노무현 전 대통령 파리를 냈었지요. 자기 능력 안 되니 전 정권 탓만 하다가 끝났던 게 이명박 때입니다. 그 모습을 또 답습하고 있는 듯합니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거 어찌됐든 본부장 비리가 그렇게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도저히 뽑을 수 없는 본인을 뽑아준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과연 어떠한 비리들이 드러나게 될지 두고 보면 알겠죠. 자, 한편 민주당에서 8월 전당대회 룰이 확정이 됐습니다. 전당대회 경선 투표 비율을 대의원 현행 45%에서 30%로 낮췄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기존의 10%에서 25%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차기 지도부 체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단일 지도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라면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별도로 선출을 하되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권한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라고 안규백 위원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권리당원 비율은 그대로 40%가 유지가 되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폭만 늘린 겁니다. 매우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당대표를 뽑는데 일반 국민들의 여론 비중을 왜 높였을까요?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라 하면 행여 또 신천지라도 유입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우리 집 잔치에 다른 객 식구들이 와서 지들이 파티하는 꼴이 되는 것은 아닐까 다소의 우려가 생깁니다. 물론 대세는 거스를 수 없겠지만 뭔가 좀 석연치 않다라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